이분 요즘에 자주 봅니다. 태용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MBC를 통해 공개된 태용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언급한 대목이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론을 통해 공개된 태용호 최고위원 이 녹취록 음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난 정무수석이 들어가자마자 정무수석이 나한테 오늘 서로 바로 그렇게 하냐. 민주당의 한일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고위원 적어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 문제는 나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하면 안 돼. 바로 이진복 수석이 이야기하는 거여서 내가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에 있는 기간에 마이크 줬을 때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쓴다고 정상도 들어가면 공천 문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가 되면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공천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녹취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문제라든지 공천 문제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공천 이야기는 아예 이야기도 안 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걸 최고위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태의원이 직접 전화가 와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더라고요. 전당대회 때부터 대통령실의 개입이 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대통령이 개입한 게 뭐 있어요?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지적이 있다. 대통령이 무슨 개입을 했어요?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도 개입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태용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진복 수석과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한 사실이 없다. 보좌진들에게 공천을 걱정하니까 내가 좀 과장을 섞어서 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이 섞인 내용으로 저희가 읽을 수 있겠습니까, 저걸? 우선은 저는 국회의원이 보좌진의 심기 관리하는 건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보좌진의 심기 관리. 그렇군요. 보좌진을 쓰든 해촉시키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사실은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국회의원이지 보좌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이 안 되는, 변명이 안 된다고 보고, 다만 지금 이제 그 날짜가 3월 9일이거든. 전당대회 뒷날 최고위원이 축하되고 혹은 최고위원으로서 자기가 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발언에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실에도 좀 다음 공천도 좀 잘 봐달라 이런 정도의 앞으로 잘하겠다 자기 선언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녹취대로 만약 그 내용이 있었다면 그건 굉장히 공직선거법 위반에 속하는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 저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공천을 개입하는 게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은 법이니까. 네. 법은 법이니까 그런 부분에 법 위반까지 나오고 또 유승민 의원도 아주 세게 그런 부분에 대한 질타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디너전 태용호 최고의 변명이 실제로 실효성도 없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변명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같은 여당 내 식구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보니까 이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도 좀 소환이 됐고 현교안 전 정무수석 관련된 내용,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죠.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저 내용이 굉장히 좀 구체적입니다. 기자들끼리도 그래서 출입 기자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저렇게 과장이라고만 해명하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좀 일단은 그 정권에 대해서 당사자인 두 사람 이진복 정무수석은 내가 공천에 관여하거나 공천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니다. 저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태용호 최고는 과장된 표현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당사자가 일단은 저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고 그다음에 저런 해명만 가지고는 지금 나온 녹취록을 다 설명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당사자가 좀 더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좀 해봐야겠다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현재로서는 두 사람의 해명이 좀 더 좀 있었으면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있어야 그다음에 이게 옳고 그른든 아니면 거취가 어떻게 되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대통령이 어제
기자간담회 그다음에 원내 대표단과의 만찬에서 얘기했던 변화, 창의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한번 고민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쏟아냈던 야당을 향한 무리한 비난과 노골적인 정권 옹호는 대통령실의 공천 압박에서 기인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천을 미끼로 당무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태 의원의 지역구가 강남갑인데 국힘의 절대적 우세 지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 여부가 재선 여부와 직결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당근을 주면서 좀 더 열심히 뛰어라라고 채찍질을 하는 대통령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이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인물은 아마 뭐 본인인 태영호 최고위원도 있겠지만 이 당무 전반을 책임지는 김기현 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기현 대표에게도 기자들이 물어봤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녹취록에서는 태영호 최고위원이 보좌진한테 이진복 수석이 이런 말을 하더라 하면서 공천 관련 언급을 했다고. 아니 그래서 자기가 부풀렸다 그러잖아. 그런 말 하는 게 없는데. 그래도 아니 왜 자꾸 안 했다는데 했다고 지금 거세요? 공천 관련 발언 아니 그게 얘기하면서. 그게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부풀렸다고 하잖아. 네, 김기현 대표. 아니 태영호 최고위원이 거짓말했다고 하잖아. 과장했다고 하잖아. 부풀렸다고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선긋기를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공명정대한 정혁진 변호사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녹취 내용이라면 이걸 공천 개입으로 법적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 다음 주에 윤리위가 열립니다. 징계 수위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김 대표 입장에서는 꼬리자르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그 집권 여당에서 이런 미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조정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태 의원이 이거는 내가 과장한 이야기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모든 책임은 태영호 의원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런저런 그 말 때문에 그 설화 때문에 징계까지 회부가 됐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문제가 되는 일이 이제 생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다음 주에 있을 징계위원회에서 훨씬 더 생각보다 강한 그런 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